2018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8라운드 1경기 오늘 최병훈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더블 리그로 벌어지는 시니어 리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8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환점에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네,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 리그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기 리그의 첫 판입니다. 오늘 부산 KH에너지와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8라운드 1경기인데 사실 두 팀은 초반에 희비가 엇갈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주 명실 팀에게 상관한 후. 3대0 완봉패를 당하면서 KH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 전승이 깨졌고요. 그렇습니다. 삼척해상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아직 1승도 없는데 팀이 1승을 빨리 거둬야만이 팀 뭔가 분위기도 좀 살고 그럴 것 같은데 약간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1위와 7위의 대결인데요. 먼저 팀 순위와 함께 오더표 살펴보시죠. 네, 부산 KH에너지가 상주에게 1패를 당하긴 했지만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주 명실상감 한우는 개인 승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팀 승수에서 이제 부산 KH에너지를 한 판만 따라잡게 되면 1위로 올라서게 되죠. 개인 승수가 많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삼척해상 케이블카는 아직까지 1승이 없습니다. 네, 상주 명실상감 한우의 서봉수 선수가 유일한 전승자인데요. 6승을 달리고 있어요. 예, 서봉수 선수 바둑 내용을 보면 예전에 그 전성기 때의 기량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승 1패를 기록 중인 강훈, 김종수, 정대상 선수가 그 뒤를 쫓고 있고요. 현재 4승 2패자도 꽤 많네요. 예, 그렇죠. 그 이후로 김일환 선수, 백승호 선수, 차민수 선수가 4승 2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8라운드 1경기입니다. 조치훈 선수와 박승문 선수의 주장전이 1국으로 선정이 됐고요. 예, 두 기사는 아직 상대 전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생애 첫 대결이죠. 네, 장수영 선수와 조대현 선수의 2국, 그리고 강훈 선수와 장도진 선수의 3국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팀 전적도 조금 차이가 나는 두 팀이고 면면을 봤을 때 그래도 KH에너지의 손을 들어주는 쪽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력상은 뭐 확실히 KH에너지 쪽이 좀 두텁기는 합니다만 네. 1승에 대한 염원이 간절하다면 삼척해상 케이블카도 오늘 충분히 팀 승리를 노려볼 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KH에너지가 1승을 추가할지 아니면 삼척해상 케이블카가 첫 1승을 달성할지 지금 바로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2018)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8라운드 1경기입니다. 삼척해상 케이블카와 부산 KH에너지의 경기인데요. 네, 오늘은 문명근 심판위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3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도진 선수와 강훈 선수의 경기인데요. 네, 이 두 선수는 16번을 만났어요. 강훈 선수가 12승 4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네, 장수영 선수와 조대현 선수의 2국입니다. 두 선수도 많이 만났는데 장수영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예, 오늘 메인으로 보여드릴 1국입니다. 박승문 선수와 조치훈 선수. 두 기사는 아직 상대 전적은 없습니다. 네, 각자 30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박승문 선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뭔가 이 대국에 대한 그 감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사가 되고 첫 대국이기도 하고요. 네, 조치훈 선수를 이제 처음 만나기 때문에 그래도 또 두 기사 이제 나이 차이는 한 1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도 박승문 선수 입장에서 보면 조치훈 선수 워낙 그 뛰어난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만나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또 시니어 리그에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조치훈 선수 뭔가 좀 포석을 준비해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실리 작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네. 요즘에는 양화점 포석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양화점으로 두고 상대도 양화점으로 둘 경우 걸쳐간다든지 아니면 바로 3-3 침입을 네. 한다든지. 오늘은 양쪽을 소목으로 두면서 좀 실리를 챙기는 조치훈 선수입니다. 조치훈 선수는 이제 80년 정도부터 계속 일본의 1인자를 차지했었는데요. 예, 조치훈 선수는 80년에 오다케 히데요 구단을 꺾고 명인을 획득했죠. 그리고 84년까지 5연패를 달성하면서 명인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80년에 이제 명인을 따고서 이제 귀국을 할 때 김포공항에서 아마 카퍼레이드를 했다고 해요. 그런 예. 시절이 있었죠. 82년에는 학성, 10단, 본인방, 명인, 사관왕을 차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쭉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대삼관을 3번을 3년 연속 대삼관을 한 적이 있죠.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일본에서 가장 큰 기전인 기성, 명인, 본인방 이틀 거리 바둑이거든요. 네. 그 세 개의 그 기전은. 그래서 그 세 개의 타이틀을 다 따게 되면 대상관이라고 하는데 별로 이제 그렇게 달성한 기사가 별로 없어요.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대상가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2003년 그때는 어느 정도 좀 1인자에서 내려왔을 때거든요. 예, 그렇죠. 그때 또 8회 삼성화재배에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아마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걸로 네. 기억이 되는데 그때 박영훈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승문 선수가 4번째 수에 좀 시간을 들이는데요. 조치훈 선수가 워낙 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화점을 둘 텐데 그럼 굳힘을 허용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걸쳐갔네요. 그냥 귀를 차지하기에는 또 조치훈 선수의 작전이 너무 눈에 보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보통은 이제 흙이 이곳에 화점 정도 두는 것이 가장 보통이고요. 여기 씌워가는 것이 싫다고 지금 이곳을 두는 것은 그럼 하나 걸쳐놓은 게 그래도 조금은 이득이거든요. 그냥 굳힘을 허용한 것보다는. 그래놓고 이제 백이 화점을 차지하겠죠. 보통은 그래서 상대방이 걸쳐오면 보통 이제 빈기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박승문 선수는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일지명이고요. 89년에 프로가 됐습니다. 2016년 시니어 리그 다승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2017년은 조금 3승 8패로 안 좋은 성적으로 마감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올해 성적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죠. 올해 이제 주장이 되면서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역시 빈기를 차지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왔어요. 워낙 소목, 그 다음에 날일자나 이렇게 굳히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조은영 구단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굳힘을 허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빈 길을 두지 않고 걸쳐가는 수법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두면 낮게 걸쳐갔죠. 예전에는 이제 높게 걸쳐갔는데 높게 걸쳐가면 바로 이제 이렇게 붙여서 이제 땡기는 정석 선택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낮게 걸쳐갔습니다. 상대를 다분히 좀 의식한 수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는 흙이 이곳을 입구자나 나를자로 두는 것도 요즘 많이 두고요. 협공을 가게 되면 이제 한 칸 높은 협공 이외에는 요즘엔 대부분이 나를자로 씌워가거든요. 그럼 나를자로 씌워가는 게 싫다면 한 칸 높은 협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백이 그래도 여기를 이렇게 두면 나와 끊을 때 좀 다르거든요. 네, 한 칸 협공을 했는데요. 나와 끊을 때 3선에 있는 것보다 4선에 있는 게 흙이 나은 거죠? 예, 그것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두 칸 협공이 있으면 나와 끊을 때 백이 꽉 막아가는 것이 요즘 또 유행하는 강력한 수법인데 지금은 백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여기 나와 끊는 형태 자체가 네. 다음에 단수치고 백이 이 두 점이 돌파를 하려면 흙이 들여다보는 곳에 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특히 한 칸 높은 협공을 많이 둡니다. 네, 오늘은 초반이 조금 더딘 편인데요. 여기서는 뭐 백이 이곳을 나오려면 여길 나를자나 한 칸으로 두는 것이 보통이고요. 부분적으로는 이곳에 붙여가는 수법도 있어요. 이렇게 두고 막으면 이렇게 끊어가는 수법도 있고요. 뭐 이거 말고 또 예상을 해보면 손을 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손을 빼고 한 이런 정도. 백이 이런 정도로 하나 두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좀 유연한 수법이죠. 네. 흙이 이쪽을 붙이는 것은 또 뭐 늘고 실리를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리는 것도 유연해 보입니다. 붙여서 바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배석상은 흙이 이렇게 느는 수법보다는 단수치고요. 이렇게 늘고 그러면 백이 위로 끊어 잡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그냥 단수치고 입구자를 지키고요. 네. 그러면 축으로 잡히는 것은 아프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걸친 것을 이곳에서 벌리면서 협공하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아마 이 정석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느는 것은 조치훈 선수 스타일은 아닌데요. 실리를 좀 뺏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전에는 위로 뻗는 수를 뒀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잡는 수가 있나요? 정말 저는 처음 보는 형태인데 두 기사 상당히 빨리 둡니다. 조치훈 선수 원래는 뭐 이렇게 백이 둔 수로요. 늘거나 하는 것이 네. 보통이고 아니면 입구자로 가는 수도 저번에 한번 어떤 기사가 선보였는데 여기를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까? 흙이 안 빠졌으니까 백은 이 길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백은 뭐 이렇게 뒤로 돌려치던가 아니면 늘던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돌려치는 수법을 구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흙은 이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밀고 나왔는데요. 백이 여기를 때리면
여긴 이어야 되고요. 그냥 한 칸을 뛰네요. 초반에 어찌됐건 좀 재미난 변화가 나왔습니다. 네. 두 기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두는 것 같아요. 글쎄요, 예, 저는 잘 몰라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기서 이 모양을 여러 번 두어본 것처럼 네.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선 흑도 머리를 내밀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흙이 그냥 가만히 늘게 되면 네. 백이 이쪽으로 그냥 꽉 막아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늘고 싶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기 형태는 이렇게 입구자를 붙이게 되면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단하는 게 안 되죠. 여기를 끊으면 때려야 되는데 이으면 여길 끊어도 하나 나가놓고 잡으면 네. 되거든요. 그러면 넘어가 있다면 실리로 꽤 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끼웠고요. 조지훈 선수 생각은 이렇게 백이 단수 치면 여기를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선 꽉 막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비틀어서 좀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때리더라도 이어서 넘어가져 있죠. 하지만 백도 뭐 이런 곳을 이렇게 씌워간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선수기 때문에 네. 끊는 것이 아주 강력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밀어가는 이런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초반부터 재밌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백이 여기서 아래로 끊는 거는 잘 안 되는데요. 아래로 끊는 건 여기를 늘어서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끊거든요. 네. 그럼 백이 때리고 여기 이을 때 여기로 연결하는 건 안 되죠. 단수 치고 이을 때 막아서 잡힙니다. 그럼 백이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요. 이렇게 둬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여기 흙집이 워낙 착실하죠. 뭐 20집 정도 확보가 돼 있고 이 두 점은 또 움직이는 맛도 남아 있고 백 모양은 척 봐도 20집의 값어치가 전혀 없죠. 이 형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백이 일단은 위로 막는 것은 뭐 당연한데 어차피 단수 치고 이었을 때 어디를 둘지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백의 다음 수는 당연한데 그 후를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박승민 선수가 아무래도 조치훈 선수와 첫 대국이다 보니까 오늘 초반을 좀 고뇌를 하는 모습이고요. 약간 좀 새로운 형태도 나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를 단수 치면 이렇게 둘까봐 지금 걱정이 돼서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이것은 뭐 이렇게 빵 때려서 네. 이렇게 만약에 되면 바꿔치기가 된다면 어떨까요? 예, 백도 빵 때리는 형태가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는 백도 둘 수가 있어요. 조치훈 선수 뭐 이거 둘 때 이을 것 같은데 박승호 선수 좀 괜한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조치훈 선수가 조금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요. 네. 어, 얼굴 살도 그렇고요. 조치훈 선수는 이제 한국에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계속 오고 싶다고 이런 인터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6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대부분의 인생을 뭐 일본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한국이 이제 모국이기 때문에 네. 그럼 한국에 대한 그 뭔가 마음이나 느낌이 좀 남다르겠죠. 네, 박승민 선수의 장고가 깊어집니다.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8라운드 1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네, 시니어 리그의 샛별. 가장 어린 기사죠. 시니어 리그는 만 50세 이상 참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네. 박승호 선수가 올해 한 만으로 64년생이니까 만으로 54시죠. 네, 역시 위로 막았어요. 단수 치고 나서 또 생각을 하네요. 단수 칠 때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점으로 단수 칠까봐 좀 생각을 했던 건가요? 이게 보통 한참 생각을 하고 나서 둘 때는 상대의 다음 수를 예상하고 그 다음 수는 좀 빨리 두게 마련인데 지금 두고 나서 또 생각을 합니다. 네, 턱을 괰어요.
아니면 정말 화점으로 둘 거라는 생각에 그술기만 했는데 의외로 그냥 이은 건가요? 네,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글쎄요, 그렇게 특별한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 붙여서 넘어가는 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을 수는 있지만, 그럼 흙이 여기를 나오게 되면 뭐 백도 약간 좀 두텁긴 하지만 중보그 형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냥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요. 여기를 두고 이제 이걸 막으면 흙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는 것을 이제 좀 종용하는 거죠. 이렇게 붙이면 이곳은 빨리 하나 때려 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거나 하는 것이 선수인데 뭐 당장 이어 놓을까요? 이렇게 이으면 넘고, 그리고 이쪽을 씌워가는, 부분적으로는 약간은 백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기 씌워가는 자리가 너무 빛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백도 뭐 그럭저럭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선수의 시간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나는데요. 예, 보통은 조치훈 선수가 좀 초반에 생각을 많이 하는 그렇죠. 기사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박승문 선수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글쎄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해 보일 수도 있지만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걸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아. 보통 컨디션이 좋을 때는 손이 팍팍 나가거든요. 이렇게까지 장구를 할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다른 수는 별로 없어 보여요. 여기 붙이는 걸 예방하려고 이렇게 막으면서 흑도를 압박하는 것은 여기를 끊기게 되잖아요. 끊기게 되면 네. 백이 이런 데 넣을 때 여기를 그냥 가만히 콕 집습니다. 바로 여기가 양단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뭐 함부로 둘 수가 없죠. 이건 100만 좀 흠집이 남는 것 같은데요. 예. 흙은 또 실리를 챙기면서. 그래서 그냥 여기 입구자 정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아까 그냥 여기 있는 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여기 때리는 건 거의 절대 선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쪽을 막으면서 좀 두텁게 두어가는 방식이 있긴 있는데 아주 썩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이것과 여기 입구자로 막아두는 것과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걸까요? 이 흐름대로라면 뭐 초반에 이른 초읽기가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좀 중요한 바둑을 중요 기전에서 이제 대국을 할 때를 기억을 더듬어 보면 초반에 좀 손이 빨리 나가는 날이 있고요. 처음부터 좀 어디를 둬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손이 빨리 나가는 날은 컨디션이 좋은 날이고요. 근데 컨디션이 좋을 때 손이 빨리 나가다가 좀 유리해질 때도 계속 빨리 두면 안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실수를 해서 경솔하게 되면 예, 역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2, 3국도 지금 한창 초반이 진행 중인데요. 2국이 장수영 선수와 조대현 선수의 대국으로 진행 중이고요. 3국은 장두진 선수와 강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 바둑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백이 한 점을 끊어 잡은 형태 같고요. 흙이 여기 넘는 자리가 크긴 한데 이렇게 두면 여기를 바로 끊기게 되거든요. 끊기는 자리는 아프죠. 예, 여기 백 모양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흙이 무난하게 둔다면 여기를 잇는 건데 이쪽 상당히 크죠. 여기 하나 두는 것이 집이 뭐 상당합니다. 네. 어떨까요? 백실리 흙 두터움인 것 같은데요. 뭐 아직까지는 초반이라 뭐 어느 쪽이 꼭 우세하다고 볼 수 없는데 저 같으면 뭐 여기서 이런 거 하나 교환해 놓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좀 백이 좀 두기 편하죠. 예. 여기 아무래도 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25집에 100집에 한 40집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흙이 그러면 덤까지 또 마련해야 되고 여기서 또 40집도 마련해야 되는 것은 예, 두텁긴 하지만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예, 그리고 옆에 장두진 선수와 강훈 선수의 대국을 보면 강훈 선수가 우상기와 우하기 쪽에 뭐 착실한 집을 이제 확보는 했고요. 장두진 선수는 여기 거의 살아있죠. 안형이 풍부합니다. 이 모양도 두텁고 이 바둑은 잘 어울린 것 같은데요. 장두진 선수도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80년대에 도전자로 활약을 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75년에 국기전 준우승을 했었고 예. 87년에 기왕전 준우승.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명인전도 준우승을 한 기록이 있고요. 예. 그 80년대에 그래도 한때 성적을 꽤 올렸던 기사입니다. 네. 그 자리도 좋아 보이는데요. 예. 근데 뭐 그렇게 백은 거의 안형이 확보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압박은 되지 않아요. 그냥 쉽게 백이 이런 자리 하나 받아 놓더라도 그렇게 백도를 강하게 압박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유연하게 중앙으로 한 칸 뜁니다. 예, 이 장두진 선수와 강훈 선수의 바둑을 보면 흑도 실리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두기에는 이런 바둑을 실전에서 두기에는 백이 약간 좀 편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곡은 넘어갔어요. 예, 조대현 선수 예, 그 곡까지 뺏길 순 없다. 예, 넘어갔고요. 뭐 끊으면 끊더라도 뭐 싸울 수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끊으면 단수 치고
단수는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둬서 둘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여기를 밀 때가 문제예요. 여기까지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뭔가 쉬워가서 답답하죠. 봉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흙이 뭔가 행마를 해야 되는데 여기 머리 맞는 것이 아주 아픕니다. 그쪽을 연결하지 않고 또 실리를 챙겨놨기 때문에 좀 감수를 해야겠네요. 예, 장수영 선수가 지금 이곳을 둔 의미는 흙이 먼저 들여다보기 전에 여기를 하나 잽을 알리겠다는 거죠. 지금은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쪽으로 있겠죠. 이쪽으로 있고 여기를 두면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여기를 씌워갈 수도 있고요. 이쪽을요. 그래서 먼저 이곳을 두고 받으면 요거까지 하겠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교환을 하나 하고 이제 받으면 일단 돌이 좀 무거워졌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를 먼저 공격을 해서 행마를 하다가 백이 이쪽에 돌이 오면 그때 끊는 것을 구했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도 수법인데요. 예, 그냥 끊는 것은 아까처럼 싸워서 뭐 물론 백이 불리하지는 않지만 아주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없다고 보고 좌상기 쪽에서 뭔가 이 흑도를 압박을 해서 여기서 전단을 모색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 들여다봤네요.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이으면 흑도 여기 나와서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백도 여기는 늘어야 되는데 한 점은 잡혔죠. 그러면 어느 정도 흑도 안형을 이제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뛰어나오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백도 모양은 착실하지만 흑에게 안형을 좀 내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이 곡은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예, 장두진 선수는 이곳을 두니까 막아서 완벽하게 살아났어요. 이제는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이 났죠. 그리고 걸치니까 또 받고 뭔가 이 바둑의 컨셉을 그냥 침착하게 꾸준하게 따라 붙겠다는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백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포석이. 네. 예, 장수영 선수 예상대로 여기를 잇고 이곳을 두니까 씌워갔어요. 흑이 이곳을 맞으니까 약간은 좀 답답해 보이긴 합니다. 여기 약점은 있지만 함부로 노릴 수가 없어요. 흑도 여기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는 형태도 행마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는데요. 백이 좀 무식하게 끊어가는 것도 좀 남아있고요. 그냥 가만히 쭉쭉쭉 밀어가더라도 여기 끊는 것을 어떻게 흑이 감당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에요. 장수영, 조대현 선수의 바둑은 장수영 선수가 좀 우세해 보입니다. 포석이. 확실히 흙이 좀 엷은 것 같네요. 양쪽이요. 네, 다시 1곡입니다. 진행이 좀 됐죠? 예, 이곳은 호구 치는 수를 선택했고요. 이렇게 호구 치는 수를 선택하니까 조치훈 선수가 이제 여기 나를자를 갔는데요. 네. 자로 붙여서 넘어가는 수도 커 보였는데 일단 이곳을 두었고요. 여기 형태는 그냥 돌 모양만을 놓고 보면 여기를 나를자를 걸쳐놓고 협공을 하고 이렇게 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백은 우변을 차지해서 좌상귀 쪽의 두터움과 뭔가 연관을 지으면서 이 두터운 바둑으로 이끌겠다 그런 뜻이고요. 집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확실히 흙이 좀 많아 보이죠.
여기 붙이면 이 넘어가서 이 집이 뭐 예를 들어서 23집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날일자로 그냥 하나 걸치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곳은 보통은 언뜻 보면 여기 날일자 하나 씌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만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여기를 한 칸 띄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밀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미는 이유는 그쪽을 계속 밀어요? 원래는 이렇게 막 미는 것은 막히는 게 아파야 되는데 지금 막히는 게 아프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두게 되면 이쪽 방면에 두는 것이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닌 것이 되고 여기 날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별로 써먹을 데가 없죠. 여기는 그렇네요. 두터움이 형성돼 있고 이쪽에는 백돌이 간격이 형성돼 좋고요. 있기 때문에 이 형태가 나중에 백이 또 이런 데까지 한 칸 뛰게 되면 어영부영하다가 곤마가 되는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뭐 벌리는 수보다는 예, 그냥 차라리 안으로- 귀를 붙이는 네. 것이 낫죠. 여기를 우상기 쪽을 부분적으로 둔다면 귀에 그냥 붙여버리는 게 낫고요. 백도 여기를 둔다면 이런 데 벌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날일자를 가야 됩니다. 쉬웠네요. 이것은 이제 받아주면 뭐 손을 빼고 이곳을 두겠다는 뜻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이 그냥 계속 밀어버리고 싶거든요. 아이의 손을 네. 뺐습니다. 손 빼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여기서는 흙이 이제 둔다면 여기를 단수 치고요. 때릴 때 이렇게 이어놓는 것도 좋아 보이죠. 다음에 때리고 끊는 수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단수 치는 것이 좋아 보여요. 어설프게 그냥 벌리는 것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벌리는 것은 여기를 밀어가면 받아야 되는데 약간 중복의 형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조치훈 선수 여기 날일자로 둔 거는 글쎄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이쪽을 걸치던가 아니면 이쪽을 걸치고 실전처럼 받을 때 여기를 이렇게 받게 되면 그때 여기를 밀어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두는 것이 돌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조치훈 선수 바둑판을 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또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며 수일기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위를 쳐다볼 때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좀 그런 있거든요. 기사들도 많고요. 아니면 뭐 옆을 본다던가 딴 곳을 좀 주시하면서 생각하는 기사들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눈을 감고 생각을 하다가 간혹 잠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시간이 많은 바둑에서 4시간, 5시간짜리 바둑에서 상대방이 이제 둘 차례에서 좀 명상 겸 좀 아침에 또 10시에 이제 보통 예전에는 시합이 무조건 10시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은 바둑은 좀 상대가 생각할 때 눈을 감고 명상을 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간혹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요즘에는 뭐 컴퓨터로 입력을 하지만 기록을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용지에 일일이 하나 적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 좋아하는 기사 자리에 가서 앉잖아요, 먼저. 저는 분명히 눈을 감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끄덕끄덕거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간혹 그렇게 뭐 잠깐 졸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제 깊은 잠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선잠 비슷하게 좀 눈을 감은 채로 있다가 딱 소리가 나면 이제 눈을 번떡 예, 뜨더라고요. 그렇죠. 한수 두고 하늘 쳐다보고. 예전에 기록하던 시절에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았는데요. 네, 박승문 선수 오늘 초반을 굉장히 신중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18 한국계연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8라운드 1경기입니다. 대국을 통해서 정말 목숨을 건 대국을 보여주면서 후배들에게 많은 인상을 심어줬었습니다. 맞습니다. 대기록도 많이 달성을 했고 또 조치훈 구단을 바라보며 일본으로 유학을 간 기사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일본의 그 이후에 이제 유학 간 기사들이 조선진 선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유시훈 선수가 있죠. 조선진 선수도 본인 방인가요? 타이틀을 그 3대 타이틀을 한번 땄습니다. 아마 조치훈 선수를 상대로 땄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또 조선진 선수가 감회가 더 새로웠을 것 같아요. 네, 우상 쪽을 백이 한 칸을 띄웠고요. 그곳을 받아줬네요. 그곳은 그렇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좌변 쪽이 좀 더 급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흙 단수가 쳐 있기 때문인가요? 예? 제가 잘 질문을 못 백이 들었습니다. 단수가 없었을 때보다 예. 지금 있기 때문에 좌변의 가치가 더 커진 건가요? 단수요? 네, 어디가 그 자리. 단수? 이 자리요? 아, 여기 때려져 있는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그게 이제 교환이 돼 있다고 보면. 예,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렇죠.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좌변이 좀 넓지 않습니까? 여기는 벌써 좁은 자리고 여기에 흑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별로 없어요. 여기에 아마 백돌이 막아져 있으면 값어치가 큰 자리겠죠. AI 승부 예측이 아까 흑이 좀 많이 유리하다고 나왔었는데 격차가 줄었습니다. 제가 아까 언뜻 봤을 때는 여기 나를자로 씌우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이 나를자로 씌운 걸로 여기를 먼저 뭐 AI의 예측이기 때문에 제가 느낌으로는 또 3-3을 들어가는 것이 뭐 좋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또 그쪽을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뭐 백이 뭐
이 돌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넘겨줘야 되죠. 그러면 흑도 그냥 치받아서 넘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좀 욕심을 내볼 수도 있죠. 받으면 이렇게 치받아서 이제 이렇게 넘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엔 이 형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왜?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찍으면서도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모양이 저 이렇게 예전에 정말 생소하지? 많이 예. 뒀었거든요, 실전에서. 3-3을 들어가기 때문에 흙이 한 칸 띄어져 있는 수가 거의 없기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요즘의 포석에서는 여기 흙이 이렇게 날짜로 받았는데 여기 한 칸으로 지키는 형태가 별로 잘 안 나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백이 네. 붙이고 2단 젖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바둑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1분이 채 남지 않은 박승문 선수. 조치훈 선수, 예, 생각하는 거죠. 자는 게 아니고. 예전에 진짜 시간이 많은 바둑에서 저는 5시간짜리 각자 제한 시간 5시간짜리 바둑을 둔 게 가장 긴 시간의 바둑이었는데 제한 시간 5시간만 돼도 양쪽 다 시간을 다 쓰면 10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철길 철기까지 안 새도. 몰리게 되면 네. 뭐 엄청난 시간을 이제 바둑을 두게 되는데요. 근데 뭐 조치훈 선수가 전성기로 있었던 시절은 뭐 며칠씩 두고 그랬는데요. 예, 뭐 제한 시간 3대 기전이 그때 당시에는 제한 시간이 각자 9시간이었죠. 1시간 줄은 겁니다. 예, 우변을 흑이 도려내려고 하니까 AI 승부 예측이 5대5가 된 것 같은데요. 그 AI 승부 예측을 이렇게 네, 중계할 때 보내드리면서 예, 약간 이렇게 둘 때마다 줄면요. 예. 늘어야 되잖아요, 원래. 예. 그럼 약간 해설할 때 좀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게 나오니까 예. 기사들이 어떻게 보면 뭐 AI가 뭐 100%는 아니지만 좀 둘 때마다 늘어야 되는데 줄어버리면 저는 그렇게 AI 승부 예측을 잘 뭐 보거나 뭐 그냥 제 나름의 사람의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많이 신경 쓰시는 해설자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30초. 성향마다 다른데 둘, 셋, 넷. 많이 신뢰하는 해설위원도 있고요. 예, 이제는 흑이 치받고 넘어가야 되죠.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치받음 당하면 다 죽어요. 이렇게 두고 받을 때 넘고 네. 흑도 우변을 다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네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도 이제 지켜야 되죠. 여기를 단수 치거나 한 칸 뛰거나 단수 치면 두텁긴 하지만 이곳을 하나 잽을 당할 확률이 있고요. 예, 그래도 두텁게 잡아 놓습니다. 예, 박승문 선수는 이제 초읽기에 몰렸고요. 조치훈 선수는 아직 7분 30초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오른손을 계속 좀 움직이고 있는데 뭔가 수읽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기사들은 이제 집을 세면서도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집을 세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백이 여기 좀 두터워졌기 때문에 여기도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봐도 포인트는 좌변 같은데
조치훈 선수 좌변을 응시하지는 않죠. 우상기를 둔다면 붙이거나 아니면 여기 뭐 찌르고 이렇게 막는 정도 이런 수법을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또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 조치훈 선수 네.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코수염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좀 길러볼까요? 조치훈 선수는 거의 코수염을 기르고 다니는 것 같아요. 보통. 예. 머리도 항상 장발이고요. 이 얼굴 쪽에 있는 그 털 모발이나 뭐 전체적인 털 관리를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자연스러움이 좀 느껴지는 네. 그런 인상입니다. 계속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치훈 선수도 여기를 둔다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두 칸 벌리는 건 여기 밀릴 때 좀 기분이 나쁘고 여기를 단수 치자니 백이 이걸 때리고 나서 그냥 아예 이런 쪽을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여기 후속 수단이 아주 강력한 수단은 없다. 뭐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면 흙이 두려면 벌려야 하나요? 여기요. 네.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벌리면 백도 여기 밀게 뻔하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는 뭐 이제는 하나 뭐 이렇게 때려 놓더라도 네. 약간 중복이 되죠. 요 돌이 좀 애매한 곳에 와 있기 때문에 요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돌이 있어서 어떻게 선수만 된다면 한 3칸 정도나 아니면 더 여기 침입한다던가 더 2선 쪽으로 좀 둘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확실히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지금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바둑은 이러자니 이게 고민이고 저러자니 저게 고민이고 어렵습니다. 부산 KH 에너지가 1위를 달리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역시 뭐 조치훈 선수의 선전 그리고 강훈 선수가 뜻밖의 선전을 계속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강훈성 선수의 성적이 팀 성적하고 비슷하죠. 아, 네. 네, 1국이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2, 3국 진행을 좀 보겠습니다. 뭐 바둑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2국은 복잡해졌는데요, 국면이. 예, 이 국은 백이 흙을 공격하면서 역시 여기 끊는 것을 이제 실행을 했고요. 흙도 타게는 됐는데 여기 모양을 보시면 지금 여기 언제든지 돌파해서 여기를 잡는 수가 남아있어요. 집으로 어마어마하게 크죠. 몇 집입니까? 25집 이상 되는 자리가 남아있어요. 25집 정도면 웬만하면 여기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여기를 잡게 되면 확실히 이제 백집이 많아서 백이 좀 이제 편해 보이고요. 예, 장두진 선수와 강훈 선수의 바둑을 오른쪽에 있는 장두진 선수, 강훈 선수 바둑을 좀 보시면 예, 백이 여기 좀 흙의 굳힘을 약간 삭감을 하면서 상변 쪽에 모양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흙은 이렇게 보니까 어영부영 사귀생이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 확실히 흙의 귀다라고 볼 수 없는데 이 정도 뒀으면 뭐 흙이 귀를 차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 집은 아니에요. 여기 12집, 여기 한 6집, 18, 여기 9집, 27, 여기 한 15집. 집이 사기생을 했는데 40집이 약간 넘는 그런 정도고요. 백은 여기 5집, 여기도 한 대여섯 집, 한 10집이 네. 좀 넘고요. 그리고 상변집이 흙이 40집 좀 넘으니까 상변집이 25집 정도면 어영부영 개가가 돼요. 비슷하게 맞췄는데 뭐 아직까지는 어느 쪽이 확실히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한국은 미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장수영 선수는 일단 이 돌을 살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끊어먹는 게 워낙 크지만 자체로 뭐 백이 좀 집이 많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데 뛰는 자리도 아주 좋아 보이네요. 다음에 여기 또 뛰면 막 사활도 좀 걸리죠. 여기 뛰는 자리도 좋아 보이고. 예, 역시 중앙을 뛰었고요. 뭐 이곳은 이제 호구 치는 자리가 워낙 눈에 보이기 때문에 흙이 여기까지는 늘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백의 행마가 뭔가 좀 가벼우면서도 뭔가 좋은 행마를 하나 좀 찾고 싶은데 여기서 궁금하네요. 장수영 선수가 어디를 착점할지. 저는 여전히 그냥 이곳이 눈에 제일 들어와요. 뭐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도 네. 흙이 있게 되면 이 대마도 확실치 않고요. 이 흙돌도 좀 여기에 또 안형이 생기고 반대로 백이 이곳을 두게 되면 중앙이 이제는 곤마가 아니죠. 그렇죠. 이 돌이 확실히 살아있고 오히려 이 흙돌이 좀 약해지면서 그리고 자체로 이게 집이 이제 여기를 흙이 있게 되면 있는 것도 선수고 늘리면 여기에 세 집이 나는데 지금은 5, 6, 7, 10, 16, 18 여기까지만 20집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집이 좀 있고 두 텀까지 계산한다면 너무 커 보이는데요. 지금 이 돌은 당장 손을 빼도 그렇게 위험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인 곳을 좀 두고 싶습니다. 네, 조대현 선수가 실리가 큰 곳을 택할지. 장수영 선수죠. 물론 지금 여기를 어딘가 행마를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흙이 여기를 먼저 공격을 한다 그래도 흙도 네. 확실치가 않아요. 뭐 아주 강하게 공격한다든지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저 같으면 일단 잡는 것을 좀 생각할 것 같은데요. 장두진 선수 뚜벅뚜벅 두는 느낌이 좀 듭니다. 뭐 발은 좀 느리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바둑이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두텁게 두네요. 예. 아까 초반에 그 우하 쪽 그 백돌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장수영 선수 잡았죠. 예, 잡았습니다. 네. 잡고 싶어요. 뭐 집으로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 여기는 뭐 그렇게 흙이 강력한 공격 수단은 눈에 확 들어오진 않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강훈 선수는 참 손이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강훈 선수는 뭔가 급소라던가 이곳은 여기가 정답이야 이런 수는 좀 약간 좀 자신 있게 빨리 두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강훈 선수의 바둑을 저희가 이제 메인판으로 예. 보내드린 적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중간에 보면 상대방이 두자마자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예. 근데 강훈 선수는 예전에는 아주 장고파 기사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두는 바둑 스타일은 끈질기게 두고 네.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런 기사죠. 지금과는 좀 달랐네요. 예.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2국과 3국 지금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은 선수와 박승문 선수의 1국으로 다시 가보시죠. 두 판과는 진행이 대조적이죠. 처음으로 백이 유리하다고 나오는데요. 예. AI는 어깨만 짚으면 유리하다고 항상 그래서 아 그런가요? 30초. 하나, 둘, 조치훈 선수 여기를 붙였고요. 넷, 그리고 다섯, 찔러서 저쳐만 놓고 약간의 이제 요거 한 점을 완벽하게 이제 버리는 형태를 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하나 눈목자를 고치고요. 미니까 때려 놓고 이제 어깨를 짚은 이런 장면입니다. 흙이 곳곳에 실리는 많지만 백도 이 좌하기 쪽부터 중앙으로 이어지는 이 모양이 큰 모양이 형성이 됐어요. 여기서는 그냥 30초. 하나, 가만히 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늘어놓으면 넷, 여기 모양이 여섯, 이 우변 두터움과 어우러져서 괜찮아 보이죠. 예, 다시 흙이 좀 약간 앞서는 걸로 나오네요. 예, 여기서는 이제 흙이 어디를 둬야 될까요? 어렵습니다. 한눈에 뭔가 딱 이슈다 하는 수가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이곳을 넷, 다섯, 한번 여섯, 때려보고 네. 싶기도 한데. 여덟, 아홉, 나와서 끊을 생각인가요? 근데 백도 이걸 뭐 바로 막아주나요? 하나 더 늘고 찌를 때 막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어, 하나, 둘, 셋, 넷, 막 그냥 막아갑니까? 그 두 점으로 그 끊기면 모양이 좀 좋지는 않은데요. 하나 더 늘고 그 다음에 막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데 약간 아쉽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확실히 2점과 3점은 차이가 있겠죠? 예, 지금 약간 박승문 선수 좋지 못합니다. 지금 끊어서 또 위로 쳤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백이 2점을 버릴 수는 없고 둔다면 이렇게 둬야 돼요. 네. 예, 따르게 둘 수는 없죠. 그럼 이렇게 두면 흙이 여기를 계속 이렇게 밀어가더라도 여기는 중복 형태가 되고요. 다음에 이런데 입구자 붙인다든지 하게 되면 여기 모양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저렇게 두는 것은 이제 2점을 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꼬부리면 이 2점은 100% 잡혔어요. 근데 이렇게 두면 백이 이것을 젖힌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빠져서 그러면 또 하나 둬서 잡아야 될 때 그때 뭔가 중앙을 이런 식으로나 크게 한번 경영을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그냥 늘었고요. 이때 백은 살릴 수는 있네요. 예, 지금은 이제 여기 둬서 살릴 수는 있는데 네. 모양은 썩 좋지는 않아요. 아, 여기 이제 다음에 또 또 꼬부리는 써요. 거를 당할 수 있고요. 바로 갑니다. 뭐 백은 계속 젖혀 가야 되죠. 이렇게 젖히고 젖히면 늘어서 여기 모양을 이 돌을 압박하면서 여기 모양을 점점 키워 가야 되죠. 삼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조치훈 선수 이 진행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여기 날일자로 씌운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이후로 처음에 약간은 포석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 날일자로 씌우는 거 어땠을까 싶거든요. 여기를 걸친다던가 어느 쪽으로든 걸치던가 아니면 3-3을 침입하던가 해서 확실하게 사기생을 좀 차지하는 그런 포석으로 이끌어서 집을 좀 압도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집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흙이. 다섯, 여섯, 왜냐면 이 좌하기 쪽이 여덟. 백집이 되면 흙집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죠. 중앙에도 백 모양이 괜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이 수는 다음에 이제 끼우는 수를 엿보는 건데 백은 그냥 위로 젖혀서 이걸 끼우면 그냥 이렇게 여기 단수 쳐서 한 점을 잡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2점보다 가치가 클까요? 예, 2점은 집으로서 그렇게 큰 가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데를 백이 확실히 한 점을 잡게 되면 이 모양이 귀가 점점 셋. 집이 될 확률이 높아지죠. 예, 이것은 글쎄요. 그냥 위로 둬서 이 2점을 포기하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데 사실 백이 이 꼬부림을 당한 이유는 이후의 진행은 이 흙을 그렇게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한 점을 잡고 이 2점을 버리는 게 이 2점이 집으로서의 값어치가 있을 뿐이지 뭐 이 2점을 요석이라고 생각해서 이 돌을 계속 압박하고 그런 형태는 이제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미 중앙에 뻗어놨기 때문에. 예. 이런 곳에선 늘어야 되죠. 뭐 상대를 압박한다고 젖히게 되면 끊겨서 백 모양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백도 하지만 슬슬슬슬 늘면서 여기 중앙에 언뜻 볼 때 뭐 5, 6, 30 정도 집이 다 나게 되면 그 정도 가까운 모양이 좀 일단은 형성이 됐습니다. 조치훈 선수는 이 돌을 확실하게 타개를 해서 여기 두텀을 이용해서 이 귀를 좀 네, 다섯, 어떻게 집으로 여섯, 안 만드는 수단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손을 대면 귀가 점점 굳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쪽의 진행에서 아무래도 백이 조금 흐름이 좋은 건가요? 하변만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전체적인 그렇지도 흐름은 않았나요? 아까 이 백이 하변을 여기 차지한 이후에 네. 여기 짓고 이렇게 막은 이후에는 뭔가 백도 바둑이 좀 재밌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AI 승부 예측도 그것을 방증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러네요. 백이 약간씩 승률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중앙 일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승부의 키를 줄 것 같은데요. 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8라운드 1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